안녕하세요. 분재 감별 전문가 예술분재원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는 예술에서 관리했던 나무가 아니고 제가 최근에 입수했던 이 나무 한 줄을 여러분한테 선보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모 경매 사이트에서 올라왔던 나무인데, 사실 경매에 오르기 전에 제가 이 나무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염두에 뒀던 거죠. 그래서 막상 이제 경매에 오르고 나서는 뭐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놓쳤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게 제 손으로 건너왔어요. 근데 나무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볼 때 하고 또 경매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 손바닥 안에서 이렇게 볼 때 하고 또 PC로 볼 때 하고 실물로 볼 때 하고 그 느낌이 각기 다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막상 이제 제 손에 넣고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보니까 미처 제가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던 점들, 그리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개 보이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부감독님도 같이 이 나무를 봤죠? 어때요? 그 영상에서 봤을 때하고 실물로 볼 때하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실물이 더 난 것 같고. 실물이 낫다. 네. 그러고 또 영상에서 보여주던 것은 또 자세하게 또 안 보이던 게 실물로 보니까 하여튼간 좀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는 많이 낫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나무는 이렇게 개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 실물을 놓고 우리가 직접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어긋장 났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나무 전반에 걸쳐서 예술 나무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은 세력이 약해서 올해는 단엽을 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끝부분 가지들이 굉장히 좀 야들야들 가늘다 그럴까? 그 좀 힘이 좀 없어 일단은 자체가 좀 세력이 좀 많이 약하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저도 그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근데 신경을 엄청 많이 쓴 나무죠. 그렇죠. 기른 거 보면은 정성은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정성을 들인 만큼 나무가 따라와 주지를 못했죠. 자, 그러면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단 나무 배양면에서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이 호구 숲이죠. 눈에 뻔히 보는 것은 호구 숲인데, 이 호구 숲이 아주 잘 발달해 있죠. 이 나무를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를 하지만은 예술지기 같은 경우는 이 호구를 굉장히 높게 치죠. 그렇죠. 이유는 호구는 편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되게 안반송이죠. 바위에서 큰 것들이 이게 많기 때문에. 그 바위에서 크면은 무조건 좋은 거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나무가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생겨도 쉽게 말해서 단단하게 그 안에 깡가리가 져가지고 더 이상은 썩어내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혹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물론 이제 모두 다 팔방근은 아닙니다. 나무에 따라서는 편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혹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팔방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무를 보고 선택을 할 때 이 삼간을 갖다가 해소를 시키자. 그래서 하나는 제거를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요쪽 가지를 갖다 제거를 해서 요 정도 선에서 자르고 사리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 두 줄기만 가지고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 나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우리 부감독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최초에 생각했던 그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네. 요 우측 일지를 네. 지금 저 쏟고 올라왔는데 그거를 좀 낮춰서 가지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배열을 맞추고 그러면 이제 아니면 제가 봤을 때 그 첫 번째 거 사리 치는 것은 좀 혹의 이 특징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 일단 여기를 갖다 사리를 처리하면은 이 혹이 혹 느낌이 안 나버려요. 혹 느낌이 많이 줄어버리죠. 예. 그래서 요 가지를 갖다가 날릴 수가 없더라고요. 날려서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가지를 날리면은 요 줄기하고 쌍가는 모습을 연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난해하죠. 난해하고 조화가 잘 안 되죠. 예. 그런데 이게 영상으로 볼 때는 나무가 참 멋같이 생겼는데 실물로 보면은 나무가 참 좋다라고 말한 것은 이 삼간의 조화가 나름 굉장히 잘 짜여진 나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뭐 때문에 그러면은 나무가 조잡해 보였을까? 나무가 별로 이게 이 느낌이 확 다가오지를 않았을까? 우리가 명목이다 또는 명품이다라고 하는 나무는 사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느낌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 이건 시야를 가리는 가지 하나가 문제였어요. 그게 어떤 가지였는 거니? 이제 가까이 와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가지였죠.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요 가지를 한번 일단은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원하다. 자, 멀리서 한번 봐주세요. 자, 이 나무는 지금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 향수님께서 먼저 구매 의사를 밝히셔가지고 지금 이 나무 작업 과정, 근데 여러 가지 말할 건들이가 우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가지 하나를 정리를 했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일단 삼간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고 향수님, 자 한번 보십시오. 나무 느낌 어떻게 변했습니까? 뭐 감의 배열이라든지 나무 주간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 이전의 나무하고 이거하고 어때요? 전에는 좀 뭔지 어설펐는데 아니 야. 어설프다 표현이 좀 뭔가 부족해 보였죠? 앞이 답답해 보이고. 네, 답답해 보였는데 예.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소나무는 가지를 하나를 자를 때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이건 가지를 자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아 보입니다.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제가 그래서 잘라서 100만 원을 붙인 겁니다. 가지 하나를 잘름으로 해서 100만 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가지가 욕심이에요. 가지를 못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가지 하나를 자르니까 나무가 이렇게 확 변하더라는 거죠. 근데 아직 이게 완성된 단계가 아니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가지 하나를 또 우리가 사냥을 나가야 되죠. 예. 사냥을 나가는데, 자, 이 나무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 가지 이렇게 흐름 보이고 이제 요 주가 이제 대충 다 보였죠. 예. 현재 아무것도 안 손댄 겁니다. 여기 하나만 잘라낸 거예요. 이 잘라낸 건데 여기서 약간 미친 척하고 이제 또 먼지거리를 한 번은 더 해보는 거니 이쪽에 이 뭐라 그럴까 이쪽으로 나와 있는 가지가 사실 이 밑에서 단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위를 갖다가 침범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간이 없어요. 예. 공간이 없이 빼곡하니까 우리가 미친 척하고 먼지거리를 한번 해보느냐 여기를 갖다가 또 이렇게 잘한다 하니까 뭐 어차피 이제 주인은 따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아까보다는 난데 아까보다는 나은데 예. 뭔가 아직도 좀 부족하죠. 예. 일단은 그게 뒤까지하고 지금 겹치는 경향이 있어서 자, 이놈을 세워놓는다라고 했더라도 밸런스가 안 맞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제 요 가지를 한번 잘라보죠. 뭐 우리는 자르는 것은 잘 하잖아요. 자, 이렇게 잘라내면 어떻습니까? 훨씬 좀 단아해지고, 또 뒤에 있는 가지도 좀 볼 수가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죠? 네. 그랬으면 좋겠죠. 자, 근데 여기는 자를 위치가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부감독님이 강력하게 추천한 위치가 여기죠. 그러죠. 그래서 이 여러분한테 이 쇼를 보여주는 것은 나무 자르더라도 한꺼번에 자르지 마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내니까 어때요, 이제? 확실히 살아요. 확실히 이제 다른 나무가 됐죠. 느낌도 다른 나무가 됐죠. 자, 가지를 자르는 것은 이 정도 잘라내는 것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약간 위로 솟겨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안 밥을 채워야지. 하나 단으로 채워야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두 개를 딱 자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죠. 여기하고 여기 딱 두 군데를 잘라냈는데 나무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지 자르기의 마술이다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나무가 그러면은 건강한가? 요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어때요? 건강해요? 일단 건강은 좀 그렇게 세약한 건 아닌데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은 아니고 네. 지금 보면은 가지도 좀 굉장히 좀 가늘고 너무 야들야들하죠? 네. 가지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사를 감아놓기는 했는데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그냥 그 철사가 아니고 이 테이핑을 한 철사예요. 네. 이 가지 정리, 가지가. 근데 요것들이 지금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세력이 약하니까 왜 세력이 약해졌을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거름 주는 것도 있고 뭐 분갈이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화분이 나무에 비해서 좀 적지 않은가. 자, 그러면 우리 부감독님이 지적하신 지적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분부터 한번 보죠. 이 나무는 예술식으로 분갈이한 나무가 아니죠. 예. 이 예술식으로 분갈이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여기하고 위에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하고 같은 흙으로. 높이여야 되고 예, 흙도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분에서 뽑아가지고 이 부분까지 흙을 털어내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흙으로 채운 거죠. 예. 채웠기 때문에 이 안에는 모르면 몰라도 99% 테토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뿌리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넓은 공간을 두고 요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일어나는데 이것도 활발하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 안에 테토는 되게 마사토가 아니고 진흙이나 뭐 이런 건가요? 그 황토흙이 오래돼서 썩은 거. 이제 황토흙일 확률이 높은데 이건 물을 아주 잘 품는단 말이에요. 예. 물을 잘 품으면은 구태여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마사를 우리가 물이 잘 빠지는 용토로 쓰는 이유는 뿌리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뿌리 발달을. 활발하게 하면서. 뿌리 발달을. 얘들이 나무가 좀 모자란 듯 해야 정신없이 뿌리를 내리죠. 근데 여기는 항상 물이 넘치니까 굳이 뿌리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일단 테토를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지가 이렇게 가는 것도 여기에 가는 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굵어지지가 않는다? 그러죠. 예, 굵은 용토는 굵은 가지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분명히 테토는 아주 미세한 흙일 거란 말이죠. 그러죠. 물론 이제 내년 봄에 이거 분갈이 할 거거든요. 이제 하면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은 99%는 제가 볼 때 분갈이를 그냥 예술식으로 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했다. 그래서 나무가 갈수록 세력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가지가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인 루트로 가지를 갖다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쓰잘데없이
가지들을 너무 많이 남겨놨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지를 너무 많이 남겨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이렇게 중간에서 자꾸 싹이 나와요. 이 길어지니까 마디 사이가. 그러면은 일단 요 나무는 전부 이런 식으로 안에 가지를 남겨놓고 자꾸 이런 식으로 잘라 주어서 가지를 갖다 축소를 해나가야 되죠. 근데 이 나무는 지금 축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축소를 안 하고 또 하나는 뭔 거니? 이 안에서 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지로 타고 와갖고 요 가지 하나, 요 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 정도 먹으면 되는데 요 가지 하나 정도는 이게 없어져도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흥부가 자식이 많으니까 골고루 먹이도 못하듯이 나무 가지 역시 이 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지가 많으니까 제대로 못 먹인 거예요. 더더구나 이 가지가 여기가 지금 구부러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죠. 예술식이다라고 그러면 이런 가지는 안 만들잖아요.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듯이 나와서 여기서 구부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가 나간 쪽으로만 휘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사행천. 뱀이 기어가듯이 지렁이 기어가듯이 전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게 긴 걸 갖다가 압축을 해야 되는데 압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가지가 여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가지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여기 보면은 요 가지는 말랐으니까 보면은 자, 요 가지가 조금 더 성하니까 약한 가지를 자르기로 하죠. 세력이 약한 가지. 자,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나오는 가지들, 그러니까 기부에서 나오는 가지들 숫자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요 가지를, 이 안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이 몸통에서 가지가 너무 빼곡하게 나버리면은 요 가지들이 힘받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길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장 제가 보았을 때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은 분갈이에 있어요. 힘을 못 받아요. 나무를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 줄래도 힘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 나무를 만약에 초보 분재인이 구입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 나무 미래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시들시들 하면서 언젠가는 땅 밑으로 내려가든지 세력 올린다고 그 다음에 고사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자, 우리 부감독님이 지적한 대로 이 나무는 초보자들이 가지고 가면은 이게 지금 개인 취미인이 관리하던 나무가 아니고 분재원에서 관리하던 나무란 말이에요. 분재원에서 관리하던 나무인데 분재원에서조차 이 나무 세력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일반 취미인들이 그래 열심히 거름 주면 되겠지,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죠. 안 될 분재원에서도 포기한 나무를 일반 취미인들이 가져갔을 경우에 그 취미는 아주 고수해야 돼요. 그렇죠. 분재원장을 뛰어넘는 고수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도 개 중에는 있죠.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런 분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시박하지.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이런 나무 딱 만나면은 그래 내가 열심히 관리해서 나무로 관리를 하면은 이 나무 좋아질 거야.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좋아지는 분도 있고 아니 초보 분재인들이. 초보는 거의 99% 100%는 좀 그렇고 99%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 주위에 고수분들이 있다든가 나무를 잘 관리해 주는 분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가능도 하죠. 근데 대개 분재원에서조차 나무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력을 점차 이렇게 이뤄왔다라고 그러면은 올해 단엽을 못해도 안 했는데도 지금 이파리 크기는 단엽은 길이잖아요. 이렇게 세력이 약해졌다라고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포기한 걸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예솔식 분갈이를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나무들이 양산이 돼요. 이 둘레만 이렇게 파내가지고 분갈이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런 나무들이 양산이 됩니다. 이런 나무들을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몇 년 동안은 나무 세력이 뭐랄까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요. 한 10여 년은 유지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세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쉽게 말해서 예술식으로 못 텁니다. 알아도 못 털어요. 그렇지, 세력이 약하니까. 불안해서. 네. 이 비싼 나무 털다가 가지라도 왕창 나가버리면은 그걸로 끝. 끝.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못 털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나무가 더 세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술적이고 고약한 심보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나무만 보면은 내가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막 도전의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요 나무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이게 나무가 이제 이렇게 틀을 잡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삶의 기쁨과 희열을 느낍니다. 참 못된 성격이죠. 아니죠. 그것은 못됐다는 것보다도 네. 그건 도전 의식이 좀 있는 거지. 네? 그 좋은 건가요, 그러면은?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우리 감독님이 결제를 잘 안 해줘요. 그러지.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저 사모님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묵히거든요, 나무가. 그러죠. 이게 자꾸 돌면서 돌아야 되는데, 나무가 쉽게 말해서 세력을 이걸 회복시키려고 그러면은 최저로 잡아도 3년. 그렇지. 3년 정도를 갖다가 이게 나무가 묵혀버리니까 우리 감독님은 묶이는 돈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왜? 세력이 약한 것들은 예전에는 이게 세력이 약하면은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경매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세력이 약한지 어쩐지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네. 이렇게 소집이 무서우면은, 저 나무 건강한갑다라고 생각을 하지, 설마 나무가 이 상태일지는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로가 확보가 되니까, 이제 이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예술주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갖다 해야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나무는 다른 사람이 응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처음 나온 가격보다도 약간 가격이 더 다운이 됐죠. 다운됐었죠. 그래서 이 나무는 제가 그 사전에 그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봤던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했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요 나무가 내한테 넘어오더라도 저는 이 나무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는 거죠. 그렇죠. 건드렸는데 이 건드렸을 때 저를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뭔 거니? 이 혹이죠. 그렇죠. 이 혹하고 자 이렇게 철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나무가 이 가지 세 개의 배열이 절묘하게 조화를 잘 이뤄요. 네. 아주 조화 잘 이루죠. 네. 이거 하나를 갖다 애초에 철첨에 자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지금 시기에는 나무가 이미 이 이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를 했던 것이 몸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가지를 좀 잘라내도 상관이 없죠. 큰 문제는 안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가지를 갖다 정리하는 작업을 할 텐데, 이 새로 주인이 되신, 뭐랄까, 우리 형수님께서 이제 이 철사 다 풀어주시고, 네. 철사 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감독님이 나머지 이렇게 가지, 이 마디를 갖다가 계속 축소를 하고 좀 많이 솎아낼 거예요. 부감독님 가능하죠? 오늘 엄청 바쁜데. 그렇게 이 거시가 있을 때는, 이 의뢰자가 있을 때는 좀 튕겨야 돼요. 그래야 몸값이 올라가요. 그렇게 튕겨야 그 저녁에 먹는 식사 메뉴가 달라집니다. 그게 아닌데.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않든
그게 아니든 그게 기든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우리 부감독님도 점차 프로화로 나가지 않나. 아, 프로화가 아니고, 네. 제 거 석화에 그 철사거리 하던 거 해야 돼요. 아, 내일 있잖아요. 아, 내일도 있지. 예. 오늘 못하면 내일 있고, 내일 못하면 모레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못 되면은 뭐 내년에도 있고, 무슨 뭐 다음 달에도 있고, 뭐 그러지. 저도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시간이 나니까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뭐 다 똑같지, 뭐. 오늘 꼭 굳이 이 영상 촬영하면서, 자, 이제 우리 잡담은 이제 그만하고요. 잡담 자꾸 길어지면은, 좋아요 눌렀던 것 취소시키려고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 나무, 철사 싹 풀고, 나무가 가지들이 약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가지들이 이제 어떻게 축소가 되는지, 이미 여러분한테 이미 축소하는 방법 다 얘기해 줬잖아요. 네. 해줬으니까 이 나무,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잘라낸 가지를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가. 네. 거기까지 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사를 전부 다 풀었습니다. 이 철사를 풀고 나고, 그 다음에 철사를 풀면서 우리 부감독님이 먼지거리를 했느냐, 축소 작업이 들어갔죠. 네. 이 축소 작업이 들어가고 나서 지금 불필요한 가지들, 그러니까 이 나무 흐름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 거슬리는 그 가지라든가, 불필요한 위치에 나 있는 가지들, 그 다음에 겹치고 방향 잘못된 것들 전부 정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어땠습니까? 나무가 이제 좀 자세가 나오는 것 같고, 네. 좀 보기도 처음보다는 좀 낮은 것 같고. 이제 좀 문제다워졌죠. 네. 제일 처음에 왜 이 좋은 나무가 그렇게 심란하게 보였는지, 이제 그걸 우리 눈치챘죠. 네. 근데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했던 가지 중에서 이제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제거를 해놨더니 나무가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네. 그래서 여기가 100만 원이었으니까 이건 200만 원, 합쳐서 300만 원을 날림으로 해서 300만 원이 오른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소나무는 가지를 날리면은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려야 할 가지는 날려줘야 돼요. 근데 요게 그동안 이 부감독님이 우리 예술에서 이렇게 나무를 가지 정리를 하면서 가지 철사를 걸면서 이 나무 철사 거리를 좀 지켜봤었죠. 네. 어떻던가요? 일단은 나무 가지를 너무 하다 보니까는 너무 뭐라 해야 되나 꼬불트렸다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꽈나? 쉽게 봐서 라면사리를 만들어 놨죠. 네. 라면사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이제 요게 쉴 때 라면사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카메라 가까이 와보세요. 자, 이 가지가 쉬어야 될 때 요 가지 하나만 놓고 보게요. 보면은 요 놈이 와서 이렇게 왔죠. 네. 근데 정확하게는 요리 가야 되죠. 그렇죠. 요놈 요리 가야 되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휘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가지 끝 선단으로 나가야 되죠. 네. 이 원리를 지키지 않고 그저 빈자리를 메꾸기에 급급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양은 그럴듯하지만은 세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엉터리죠. 네. 전형적인 상품목 철사거리예요. 그러니까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 이것도 기본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에서 보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온 데서 가지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이지 이렇게 흐르지는 않거든요. 안쪽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중심된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는 것이 이렇게 가지가 지그재그로 하면서 위아래로도 이제 올라가고 좌우로 흔들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많이 그런 부분을 갖다 실질적으로는 철사를 이 안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다 정리를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가지 그래도 이 정도는 양호한 거예요. 이 정도는 양호한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철사를 거리를 갖다가 해놔가지고 나무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처럼 깔끔한 느낌을 안 주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세력도
잔가지가 워낙 그 불필요한 위치에 많이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세력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 문제점은 이제 이 태토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고 그랬죠. 예.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안 잊어버리면은 이 나무 분갈이 과정 보여주면서 태토 정체로 보여주죠. 예. 그래서 내년 봄에 이 나무는 이제 그 예솔식으로 완전히 털어서 분갈이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에는 세력 배양을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액비를 언제부터 줬던가요? 5월? 장목 같으면 5월이죠. 5월이고 요거는 8월. 7월. 장마 끝나고서. 장마 무렵부터 주면 돼요. 예. 장마 무렵부터 주면 되니까 7월부터 자 하면은 이제 나무 세력이 점차 올라올 거예요. 일단 분갈이만 해줘도 세력을 탄력을 받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 느릅나무도 그렇고요. 매화도 그렇고 이 분갈이를 안 해줌으로써 오히려 세력이 떨어지는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소나무도 분갈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내년에 이제 단엽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단엽 들어가면서 예솔표 잎이 쓰면은 이제 세력 제대로 붙을 거고 그러면 그 내후년 요때쯤 해서 이 나무는 이제 철사거리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4년째 되는 해는 이제 진짜 나무가 볼만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이 친정에 있다가 언제쯤 자리를 뜨게 될지. 그건 아직 미정이죠. 모르죠. 미정이죠. 예. 이 소장하고 계시는 분이 눈앞에 두고 보고파 하지 이걸 멀리 시집 보내놓고 간간히 뭐 이렇게 소식 듣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나무를 갖다 직접 작업을 하신 우리 형수님 어땠어요? 나무 처음 느낌하고 지금 느낌하고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네. 이게 이 나무가 어떻게 나무가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네. 공유하고 보니까 미래가 이렇게 거의 보이는 탑니다. 미래가 훤히 보여요? 좀 이제 분재 나와졌죠? 분재 분재처럼 보이죠? 우리 부감독님은 지금 이 나무가 건강을 회복했을 때 이 나무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보세요? 2배로 봤죠. 2배로 봐요? 2배 이상. 2배 이상. 예. 그러니까 나무가 저기 아까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배양을 해도 그 상태 유지 내지는 네. 밑으로 하락이지만 퇴보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 이 나무를 갖다 제대로 관리를 해줬을 경우에는 현재 상태보다도 가격을 떠나서 가치만 놓고 봤을 때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아마 저도 이 나무를 제가 작업을 해서 소장을 해갖고 가치를 올린 다음에 판매를 하면은 남는 것이 좀 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작품일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경매 이전에 제가 나무를 이미 확인을 했었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제 손으로 들어왔다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눈썰미 좋은 우리 향수님께서 이거 내 거 하고 찜하는 바람에 이 철사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 향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고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같이 지켜보셨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아마 상당히 큰 공부가 될 겁니다.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지 한두 개 잘라내서 나무 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소나무 가지 함부로 자르는 것 아닙니다. 절대 함부로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이 짠 가지는 상관이 없는데 큰 가지를 자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어시스트를 받아야 돼요. 고민을 해야지 몇 번. 그 고민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혼자 고민 해봤자 그게 하나의 벽을 깨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나무를 오랫동안 소장하고 계시던 분도 이 가지를 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나무를 그 상태로 만든 거잖아요. 예. 이 나무를 먼저 소장하고 계셨던 분도 실력이 막 그 마지막 벽을 못 깼던 것 같아요. 잘라버리면 된다라는 걸. 우리도 이 나무 만들기 전에 여기서 끊어가지고 사리 처리를 할까 어쩔까
상당히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술에 와가지고 거의 보름 이상 이 나무가 머물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또 하나는 이 나무를 소장하고 있던 분들은 그게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에 능숙해져 버리니까,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어떤 걸 어떻게 개작을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전혀 종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키우려고 노력만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세력은 점차 떨어지고 장래는 보이는데 세력이 떨어지면은 공부 잘하는 놈 아파서 죽어가는 것처럼 어쩔 수가 없어요. 때마침 예술에 잘 왔던 것 같습니다. 자, 미래의 명품을 소장하게 된 우리 형수님께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흡족해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하여튼 나무를 같이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후로 변화하는 모습 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나무 만드는 남자 아무렇게나 하세요. 아무렇게나 생긴 남자 예술지기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